주 모광. 출생 기원전 992년, 즉위 기원전 976년, 사망 기원전 922년. 주나라의 제5대 천자인 주 모광은 역사와 신화의 경계를 가장 화려하게 넘나든 군주입니다. 기원전 992년에 태어나 기원전 976년에 즉위하고 기원전 922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무려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천하를 다스렸지요. 그의 치세는 부왕인 소왕 시절에 혼란을 수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 내치와 국력 회복 경명과 인재 등용. 모광이 왕위에 올랐을 당시 주나라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부왕인 소왕이 초나라를 비롯한 남방 원정길에 나섰다가 한수에서 익사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서주의 핵심 군사력과 국력이 크게 쇠락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모광은 무너진 국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가장 먼저 인재 등용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현명하고 고든 인물이었던 백경을 천자의 거둥과 조정을 보좌하는 중책인 태복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관원의 자세와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경명을 반포하였지요. 이 세심한 내치 덕분에 주나라는 서서히 과거의 강성함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2. 대외 원정과 제도 개혁, 견융 정벌과 보형. 국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모광은 서쪽의 유목 세력인 견융족을 정벌하겠다는 뜻을 세웁니다. 왕실의 권위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당시 조정의 현신이었던 제공 모보는 지금은 무력을 쓸 때가 아니라 내실을 더 다져야 할 때라며 간곡하게 만류했습니다. 서주의 전통적인 통치 이념인 덕치를 강조한 것이었으나 혈기왕성한 모광은 이 간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광 12년 봄 견융족 토벌을 감행했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큰 소득 없이 군사력만 소모한 채 돌아와야 했고 이는 훗날 주나라와 서방 유목 민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모광의 치세중기에는 제후들 사이의 반목과 갈등이 잦아 나라가 어수선했습니다. 이에 모광은 사법 제도를 개혁하여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했습니다. 특히 죄질이나 사안이 모호하여 판결을 내리기 의심스러운 경우 무리하게 형벌을 집행하기보다는 벌금 속전을 부과하여 죄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법안은 왕실의 중심이었던 보우가 제안했다고 하여 보형이라고 불렸습니다. 3. 서방의 미스터리와 동방의 반란, 그리고 진조의 씨앗. 모광의 이야기 중 가장 흥미진진한 대목은 바로 서역순행과 서나라의 반란이 얽힌 극적인 사건입니다. 모광 14년 기련산 아래 흑수유역에서 온 서역의 마술사들이 조정에 찾아와 신기한 기회를 선보였습니다. 모광은 이들을 귀한 손님으로 대우했는데 기록에 묘사된 그들의 판이한 외모와 가져온 옥의 종류로 보아 이들은 고대 중앙아시아 계통의 토하라인이나 사카인스키타이 계열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역의 이국적인 문화에 매료된 모광은 이후 서쪽으로 머나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광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움에 빠져 돌아올 생각조차 잊고 있었는데 그 틈을 타 동방에서 강성했던 서나라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천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주나라 왕실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순간이었지요. 이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마차를 모는데 천재적이었던 조보입니다. 조보는 모광의 수레를 끌고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모광을 순식간에 도성으로 복귀시켰습니다. 덕분에 군대를 정비한 모광은 서나라의 반란을 성공적으로 토벌할 수 있었습니다. 서나라는 이때 큰 타격을 입었지만 곧바로 멸망하지는 않고 이후로도 꽤 오랫동안 존속하게 됩니다.
이 극적인 귀환은 중국 역사의 거대한 줄기를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됩니다. 진나라의 기원. 모광은 위기에서 자신을 구한 조보의 공에 보답하기 위해 조성을 봉토로 내려주었고 이때부터 조보는 조시성을 쓰게 됩니다. 훗날 조보의 가문은 주효왕 시절에 이르러 천자의 성씨인 영성을 하사받고 진읍을 영지로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훗날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최초의 통일제국 진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조나라의 기원. 조보의 또 다른 후손인 조숙대는 춘추시대에 이르러 주나라를 떠나 춘추 5패 중 하나인 진나라로 가 대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기원전 403년 그 후손들이 주나라 왕실로부터 정식 제후로 인정받으며 독립하니 이 나라가 바로 전국 7웅 중 하나인 조나라가 됩니다. 즉 주모광을 태우고 달린 조보의 마차에서 훗날 서대륙을 호령할 진나라와 조나라의 싹이 모두 틔운 셈입니다. 4. 치세 후기의 행보와 사법의 완성 여형. 치세 후반기에도 모광의 치열한 치세는 계속되었습니다. 모광 19년 부왕인 소왕의 원수를 갚고 남방의 통제권을 확립하기 위해 9개의 군사 집단 구사을 거느리고 남방의 초나라를 친정했습니다. 모광 39년 도산에서 전국의 제후들을 소집해 대대적인 회맹을 열어 주나라 천자의 권위가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모광 40년 봄 다시 남방으로 순행 남정하여 사법관인 여후를 사구, 오늘날의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모광 51년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 안정에 고심하던 모광은 여후에게 명하여 새로운 형벌 제도를 정비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여형입니다. 이는 치세 초중기에 만들어진 보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법전으로 서주시대 사법 제도의 완성판이자 중국 법제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유산입니다. 이후 모광 55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천자는 마침내 숨을 거두었고 태자 히에호가 뒤를 이어 주공황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5. 역사와 전설의 만남 모광 8준과 서왕모. 주모광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지만 중국 문학사에서는 신비로운 전설의 주인공으로 더 자주 등장합니다. 한나라 시절 도굴된 위나라 무덤에서 서주시대의 역사책인 죽석인형과 함께 출토된 목천자전은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소설이자 신괴 문학으로 꼽히는데 이 소설의 모델이 바로 주모광입니다. 전설 속 모광은 신비로운 능력을 지닌 모광 8준이라 불리는 8마리의 명마 적기, 도려, 백희, 거황, 유륜, 화류, 노기, 산자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말들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빠르거나 하루에 10,000리를 달리는 등 저마다 신기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요. 무엇보다 유명한 전설은 곤륜산에 산다는 신비의 여신 서왕모와의 로맨스입니다. 모광이 8준을 타고 서쪽 유지에 이르러 서왕모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서로 시를 주고받으며 불로불사의 연애를 즐겼다는 이야기는 후대의 시인들과 문학가들에게 영원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군주로서 내치와 법제를 정비하고 대외 확장을 꾀했던 실존 군주주 모광. 그리고 명마를 타고 서역을 누비며 여신과 사랑을 나누었던 신화 속 주 모광. 이 두 가지 모습은 그가 살았던 서주시대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